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애를 봐야 되는 관계로 애를 안고 유튜브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어제 삼성전자 실적 나왔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시장의 힌트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분기 때가 영향권이었죠. 1분기 때가 코로나 영향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가 또 본격적으로 코로나 영향권이지만 우리는 이제 1분기 때가 본격적인 영향권이었고, 물론 2분기 때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실적 하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6조 4천억이 나왔거든요. 잘 듣고 있지? 6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내심 6조가 나올 수 있을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6조를 넘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건 뭐냐면 1분기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는 가늠자 역할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로나로 인한 실적의 여파가 아주 크진 않았다. 뭐 이런 시사점을 좀 던져주는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조 4천억 정도면 물론 지난 분기가 이제 7조 이상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꺾이긴 한 거지만 그래도 6조는 선방했다. 6조 4천억이면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스마트폰 판매량은 급감을 했는데요.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반도체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디램 가격이 또 누가 왔네 또 집에. 택배인 거 같죠? 택배인 거 같으니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저기 애기 보랴, 집에서 애기 보랴 유튜브 찍으랴, 경제 이야기 하랴. 오늘은 정신이 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기 이쁘죠? 그래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이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아무튼 어떤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이 워낙에 반도체 가격이 바닥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달러대였는데요. 2달러대 지금도 후반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었던 수준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바닥권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2.9달러대로 올라오면서 한 2% 3% 정도 오히려 상승세가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 이제 서버 중축용 디램이 많이 사용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작년 말부터. 그래서 반도체 쪽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래서 제가 반도체 종목도 많이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들. 근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반도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반도체 가격이 워낙에 바닥에서.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은 한 3달러 중반대 또는 많게는 4달러까지도 올라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제 그 하반기 쪽으로 가게 되면 5달러 넘어서고, 예전에 이제 피크를 찍었을 때 2018년도 반도체 디램 가격이 피크를 찍었을 때가 8달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쯤이나 올해 말쯤에는 그 피크 근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계산은 전부 다 다시 리셋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 그러니까 막 코로나가 상반기 때 완전히 이제 끝나고 하반기 때는 이 정상적인 우리가 경제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우리가 이제 타임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보면요, 연말에 그래도 4달러 5달러 때까지는 디램 가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서버용 디램인데요. 여러분들 그 디램을 볼 때 이제 가장 보는 게 이제 PC 수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수요, 그리고 서버용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기업들 서버 중축할 때 들어가는 수요, 요 세 가지 수요적인 측면을 보면 되는데, PC 같은 경우야 이제 완전히 정체가 돼 있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가 힘들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폴더블 폰이라던가 5G 폰, 그러니까 이런 폰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또 우리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폰이 대부분이 LTE 폰이기 때문에 4G죠. LTE 폰이기 때문에 당연히 5G 폰으로 이제 교체가 점점 일어나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폴더블 폰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신기해서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매진도 많이 되고 이제 출시하면 완판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폰의 판매량 대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도 당연히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대당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도 많아지거니와 판매량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D램 수요가 많아진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사실 서버용 D램 쪽 수요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뭐 빅데이터 시대로 이미 접어든 거는 여러분도 다 아시고 있지만, 마케팅, 기업도 마케팅 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뭐 전통적인 신문 광고나 TV 광고, 여기서 벗어나서 SNS 광고를 하는데, 특히나 그 사용자가 관심사하는 섹터를 이제 딱 골라가지고 딱 집어서 광고 마케팅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애기들 장난감 있죠. 이런 애기들 장난감, 이런 애기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저처럼 애기가 있는 부모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기가 있는, 신생아가 있는 부모들한테만 집중 공략을 해서 광고가 뜨는 거잖아요. 애기 용품의 광고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대기업일수록 서버를 증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쓰기 위해서. 일단 자, 그런데 제일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서버를 많이 잡아먹는 쪽이 어디 쪽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빅데이터 센터를 그래 알았어,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임대를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빅데이터 센터를 임대를 주는 사업을 하는, 가장 크게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마존이 아마존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서버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서버가 필요한 기업들은 돈을 내고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서버를 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절반 이상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가 딱 한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절반을 사용하는 회사가 어딜까? 바로 OTT 업체인 넷플릭스인데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시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거니까 용량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서버를 많이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년 11월 달에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라는 또 OTT 업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디즈니 플러스에 또 뭐 영화니 드라마니 엄청난 또 콘텐츠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디즈니 플러스, 그만큼 용량을 많이 잡아먹는 넷플릭스 같은 게 하나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서버 증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램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제 친구가 한 명, 우리 불알 친구인데, 제 불알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종목을 지금 막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개미 투자들이 이제 주변에 너도 나도 뭐 달려가가지고 계좌 트고 삼성전자 산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사면 좋을까라고 전화가 왔어요. 장기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처럼 어떤 종목 지금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종목을 사놓고 몇 년 동안 안 보고 쭉 들고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어쨌든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시점이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뭡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사람들 밖에 나와서 스마트폰 수요는 지금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교체 수요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이 기저효과 상당히 클 거다.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하고 반도체로 돈 벌었으면,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도 올해부터는 실적이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이미지 센서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아직 주가 안 올랐습니다. 주가 시장 바닥 찍고 올라온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아직 바닥권에서 아주 조금밖에 안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길게 보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지금 사놓기 딱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제 친구한테는 삼성전자 사라. 괜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작은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작은 종목들은 사실 시세가 더 크게 나오긴 합니다. 삼성전자 3% 오를 때 걔네들은 뭐 10%씩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길게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걸 사는 게 맞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는 동안 6개월이든 1년이든 쭉 계속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밴드 업체들 있죠. 뭐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든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됐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업체, 제가 좋아하는 스몰캡들. 스몰캡들은 기본적으로 그 업황이 딱 좋을 때 있죠. 그때 이제 드라이브에서 뭐 2배, 3배 딱 주가가 올라갑니다만 그만큼 고점도 빨리 찍고요. 예, 떨어질 때는 또 한참 동안 바닥을 박박 길 수밖에 없는 이런 태생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볼수록 큰 종목, 즉 삼성전자를 사면 되겠고요. 대신에 예, 지금 현재 사가지고 플레이를 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정도 후에 한 50% 먹고 팔고 그리고 또 다시 그때 또 이제 업종 주도 섹터를 잡아가지고 또 매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계속 변화를 시켜가면서 앞으로 매매를 계속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보단 벤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좋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딱 이 기회를 이용해서 딱 박아놓고 2년 3년간 들고 갈 생각이냐 아니면 계속 지금부터 주식 매매를 할 생각이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사느냐 아니면 그 아래 종목들을 사느냐 벤더들을 사느냐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제가 모멘텀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는 지금 손만 쪽쪽 빨고 있는데 자 안녕 한번 해야지. 아가 우리 유튜버들한테 예 빠이빠이.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버전이었습니다. 예. 아들한테 물려줄 주식 예 삼성전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